네, 안녕하십니까. YBC 뉴스 스페셜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수원시 의회 4선 의원이시고 또 제9대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셨던 노영관 의원님 모시고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의장까지 지내셨는데요. 네. 예, 최근에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이제 당적을 옮기셨어요. 네. 이렇게 옮기신 계기가 있으신지. 네. 물론 제가 정치하면서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는 게 수십 년 됐는데 하루아침에 당적을 바꾼다 저도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원은 같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12년 11월 20일 날 세종회관에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께서도 정당공치 폐지란 약속을 했고 문재인 대표께서도 약속했고 안철수 그 당시에 대표께서도 약속을 했습니다. 세 후보께서 대통령 후보께서 지방정치 정당공치 폐지를 약속을 해놓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선되니까 언제 그러는지 그냥 백주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그 당시에 후보께서는 민주당에 합당을 하면서 정당공치 지방정치는 정당공치 폐지를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그 당시에 김한길 대표와 같이 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그 당시에 소신 있게 정치를 하구나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도 역시나 지방정치는 정당공치 폐지 안 했습니다. 그거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이겠죠. 정말 내려놓기 싫은 거겠죠. 그래서 그런 당에서는 제 꿈을 펼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는 소신껏 국민의당에서 그 당시에 천정배 의원하고 같이 하면서 정당공천 폐지에 약속을 하고 제가 탈당을 하면서 국민의당에 입당을 하였습니다. 네, 의원님이 그때 정당 공천제 이 폐지 결의문도 채택하시고 네네. 상당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네네. 예,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제가 아직은 이제 국민의당에서도 정당공천 폐지 당론으로 결정 안 했지만은 제가 지금 중앙에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당에서도 욕을 하고 또한 전국에 우리 기초위원들 한 16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설문조사해서 과연 다른 또 의원님도 한번 같은 의견을 같이 또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정당공천의 폐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제 더불어서 정부에서 지방의회로의 권한의 네. 이관이라든지 네네네. 지방의회 활성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네.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아시다시피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다못해 우리 수원시의 공모이든 계약제 하나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중앙정부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으면서 말만 지방정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지방정부에 믿고 맡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정부에서는 그 믿는 만큼 소식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아직도 지방정부 못 믿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의장님께 네네.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의원님, 저는 그래도 한두 가지 정도는 실제 사례를 좀 듣고 싶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으시다면, 아니면은 그때 의장을 지내실 때 말고도 이제 오랜 기간 의정 활동 해오시면서 큰 성과가. 이게 예를 들면 학군의 조정에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학군 조정을
의장실에서 교육청과 같이 주민들 원활하게 풀었었던 경험도 있고,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기에 정자동에 한 1년 동안에 처리 못된 게 있었습니다. 여기면은 학생들 300명도가 3, 40분에 걸쳐서 초등학교로 가고 버스로 학생들을 갖다가 통학을 시키다 보니까 겨울에 같은데 눈 비가 많이 올 때는 학교에 지각하는 경우나 또 학교 등교를 늦게 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학생들 통학하는 거리를 다리를 좀 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지역 주민과의 서로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또한 의원들 간에 서로 지역이 틀리다 보니까 또 갈등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갈등 요소를 서로 간에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지금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좀 짧은 거리에서 학교를 등교할 수 있게끔 그런 또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네, 제가 의원님께서 교육 분야에 네. 관심이 남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무상급식을 좀 실현하시는데 좀 일조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 얘기를 좀 가볍게 듣고 싶은데요. 물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무상 교육이 물론 한쪽에서는 그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상 교육 지금 당장 필요하냐 아니면 우리가 GDP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지금 현재까지 의무 교육이 있다니까 의무 교육에만큼은 무상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리 당에서도 많이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민주당에 있었지만은 민주당에서도 그런 당론으로 그런 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 의회에서도 그렇게 또한 우리의 민주당 의원들은 긍정적인 것을 갖고 무상급식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의원님이 학생들이랑 같이 뭐 국토종주도 갔다는 소문도 들리고, 예, 그리고 뭐 일일 강사 같은 것도 여기 네. 하셨었다고, 예, 그런 활동들이 참 감명이 깊습니다. 지금 영통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입주를 하면서 지역적인 기반은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다졌었습니다.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공교육만큼은 조금은 우리 활성화가 좀 되지 아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또 주민들께서도 학부형들께서도 사교육을 중요시하고 공교육을 조금 뒤처진 경향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어떻게 뭐 우리 영통에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그리고 저 나름대로 상당히 의정 활동하면서 많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순례도 내가 직접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한번 뛰어보자. 그래서 내가 강릉에서 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저는 강릉에서부터는 합류를 못하고 대관령부터 5일 동안에 제가 수원까지 합류를 했습니다. 5박 6일 동안에. 그러면서 학생들과 같이 피부로 맞대고 천막에서 같이 잠도 자고 비바람 치고 바람 불고 다 이런 것도 학교 운동장에 텐트 치고 그런 또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학생들 속에 내가 같이 지난 내가 중학교 시절 그 마음과 똑같은 시절도 돼가고 또한 선생님과 그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뭔가 그래서 참 공교육이 뭐고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 뭐고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뛰는 국토순례 하면서도 많은 생각했는데 정말로 아직은 공교육이 그래도 살아있구나. 또한 참 애정이랄까 그런 또 하나의 단체랄까 어떠한 협동심이랄까 그런 것을 많이 좀 느낀 계기가 됐습니다. 국토순례 하면서. 네, 의원님께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교육 분야에서 좀 네. 눈에 띄는 성과를 내셨는지요? 영통회가 97년도에 저희 IMF 시절에 입주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실공사도 많이 있었고 학교에 그 다음에 체육관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통에 제가 저 지역구에 지금 한 9개 정도로 체육관을 제가 교통비 받아서 유치를 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상당히 중앙정부로부터 교통비를 받을 때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거를 굴하지 않고 제가 교육부 차관한테 직접 내가 편지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에 의해서 정말 우리 체육관의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메일로도 계속
편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좀 그런 또 성과를 내갖고 저 나름대로는 정말 흐뭇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시 정책으로는 방과 후에 특성화 적성 프로그램도 제가 또 우리 집행부와 또 이야기해서 정책을 펼쳤고 원어민 또 교사도 우리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현재 우리가 원어민 교사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또 시정지를 하면서까지 제가 한 7, 8년 전에부터 우리 수원시에 원어민 교사를 뭐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하면서 물론 뭐 학부모들이 봤을 때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는 뭐 큰 성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소신껏 열심히 일했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이 그렇게 긴 의정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변화를 보시면서 직접 굉장히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네, 일단 의원님께 제가 좀 다른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이렇게 오래 하시면서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는 남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수원시 의회 활동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객관적으로 좀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저는 우리 수원시 의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수원시 예산이나 정책이나 감사나 해야 될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는데 정당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당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감시가 등한시할 때가 있어요. 참 이럴 때 보면 제 자신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원들이 중요성이 왜 각 지역에 전부 대표급으로 해서 그분들이 전부 수원시 의회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누구보다도 동네 사정이나 현장의 정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원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자취는 기본적으로 의원님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당 공천에 있으니까 이걸 아니면서도 이렇게 가야 될 때, 그럴 때가 정말로 서글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로 의원들의 하나하나 각자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물론 중앙정부에서는 약간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나갔는데 중앙정부나 국회의원들께서는 하루빨리 정당 공천을 폐지하고 정말로 우리 민의 지방정치를 정말 순수하게 주민과 함께 끌어갈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께서도 하루빨리 정당 공천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방정치가 보다 더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원시의회 의원 정수가 34명입니다. 네, 맞죠? 네네. 예, 그런데 이 인원이 시민들을 위해서 적당한 수인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저는 우리 130만에 우리 시민들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의 34명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통합된 데가 청중과 충중과 지금 통합된 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인구는 적은데. 다른 또, 시군에는 물론 인구와 자도 우리 의원 수가 별 차이 아닙니다. 왜? 각 지역에 정말로 이분들이 현장에 넣고 또 지역 주민들이 우리 시의원으로 국회의원보다 도의원보다 시장님보다 다 가까이 밀접해 있는 사람들이 시의원입니다. 그러면 이분 주민들 누구한테 민원을 넣냐? 기초의원, 시의원들한테 거의 다 민원을 냅니다. 도의원 민원 넣을 거, 국회의원 민원 넣을 거, 시장한테 민원 넣을 거를 전부 기초의원한테 냅니다. 그러면은 인원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우리 시민들의 민원 서비스는 그만치 활발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에 대해서는 저는 중송구보다도 소송구제를 해갖고 정수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은 각 지역의 시군 의원을 많이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대표성을 띠고 어느 정도 경륜에 이렇게 차면은 도의회 같은 식으로 파견을 가면은 더 낫지 않나. 도의원을 폐지시키고 저는 그것도 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 앞으로의 의정 활동과 향후 포부에 대해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수원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수원 시민들께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저를 또 이렇게 믿어주고 그래서 또 수원시 의장도 역임했었고 또한 제가 나름대로 소신 있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수원시의 공교육을 더 활성화시키고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는 어느 정도 공교육에 대해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고등학교만큼은 타 시에 비해서 조금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특목고에 많이 예각지도 빠지다 보니까 전령 우리 수원시에는 정말로 훌륭한 학생들이 다른 시에 이렇게 뺏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고등학교 공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 수원시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과 앞으로 집행부와 같이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믿어주시고 앞으로 더 또 맡겨주신다면은 정말 수원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고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계시는 수원시의회 노영관 의원님 만나 뵙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YBC 뉴스 스페셜 인터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